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산하 집합건물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집합건물 관리단에서 그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과 또 관리단의 또 다른 기관인 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관리단이 활동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관리인을 어떻게 이제 선임을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가장 원칙적인 형태는 구분 소유자 전원들이 집회를 열어서 그 집회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서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그리고 의결권의 과반수,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했을 때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칙적인 형태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 이제 관리단에서는 이제 이런 모든 결의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결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서면에는 한마디로 내 의사, 결론만 담기게 됩니다. 토의하고 이런 과정들은 전부 생략이 되고 그런 결론만 담아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 결의서에다가 나는 홍길동 씨를 우리 무슨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데 찬성한다 라고 명백히 표시해서 그렇게 표시한 서면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결 정수를 충족하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가름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런 기회가 아예 근본부터 상실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족수를 가중해 두고 있습니다. 80%입니다. 5분의 4 이상이 그런 식으로 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반대로 어쨌든 80% 이상, 5분의 4 이상의 구분 소유자가 서면으로 하나의 결론에 합치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리단에는 실제로 이제 대표자, 관리인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또 다른 기관,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는 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관리위원회라는 것은 관리인이 관리단의 필수적인 기관에 비해서 관리위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규약을 통해서 우리 관리단에는 관리위원회를 둘 거고 몇 명을 관리위원회로 둘 거고 어떻게 선출을 할 거고 그 임기는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을 때 이 규약의 규정을 기반으로 해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관리인의 어떤 직무 권한을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관리단의 기본적인 기관으로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나가게 되고, 관리단 같은 경우는 법인 아닌 사단,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가장 어떤 궁극적인 의사결정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참여하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의 기관을 얘기한다면 대표자인 관리인, 그리고 관리인의 어떤 직무 권한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 소송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남겨주실 게 있는 분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댓글창을 또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